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명공학 기술 관련 문제의 체계와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생명공학 기술은 근자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분야에서 이 생명공학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관심사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체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 생명공학은 여전히 발전 중에 있는 주제이고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영역이 많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생명공학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다양한 이 생명공학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고 또 편안하게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적인 분야들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공학 연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협적 내지는 위험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공학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어떻게 규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공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생명공학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개념적 요소부터 한번 확인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공학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높이거나 개량해서 필요한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거나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 생명공학이란 우리 그 생명공학 육성법에서 그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정보를 연구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고 또 기초과학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생명공학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과학이란 생명현상의 기전,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온천 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명공학 내지는 생명공학 기술은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토픽으로 떠오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제양 돌리의 탄생을 시작으로 한 생명 복제가 큰 이슈가 된 바가 있었고 또 비교적 최근에는 인간의 유전자 연기 서열 전체를 밝혀냄으로써 인간의 생명의 설계도를 손에 넣었다고 하는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 발표는 21세기를 생명과학의 세기 또는 포스트 게놈 세기 등으로 불리게 하였습니다. 근자에는 코로나19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이 생명공학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명공학 분야는 IT 분야와 함께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과학기술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명공학 분야에는 식물 자원의 이용이나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한 신종 동물의 출현, 또 생물학적 다양성, 유전공학의 유용성과 위험성, 또 인간 생명의 조작에 관한 한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행 우리 생명공학에 관한 법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는 생명공학 육성법, 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뇌연구 촉진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그 생명공학 및 생명산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책수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생명공학 육성법을 보면은 이 생명공학 육성법은 생명공학에 관한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생명공학 육성법은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공학 육성법에 따르면 정부는 생명공학 육성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 단체 등은 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과학 육성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생명과학 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따라서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 육성 계획을 종합 조정해서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 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하에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칭 생명연구자원법이라고 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생명연구자원이라는 것은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 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 즉 유전자원을 포함하는 이 실물과 관련된 정보 등을 말하고, 여기서 이제 유전자원이라는 것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 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그 유전자원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과학 연구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 보존, 관리 및 활용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그 효율적인 관리나 또 그 이익 공유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촉진과 정보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연구 촉진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구 촉진법은 내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해서 내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 복지의 향상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점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연구라는 것은 내과학, 의학학, 내공학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내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내연구를 하는 자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함으로써 정부 이외의 대학 등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시책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내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또 이제 여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내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 조정한 후에 생명공학 구성법에 따른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연구 촉진 기본계획, 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칭 생명윤리법이라고 불려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생명윤리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연구 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대상자 등의 자율성은 존중되도록 하고 또 연구 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연구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러한 약칭으로 얘기되는 이른바 농업생명자원법과 해양생명자원법 등 또 이제 생명공학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농업생명자원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서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 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 해양생명자원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중요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법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생명공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생명공학은 생명현상이나 생물 기능 또 그 자체를 인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우리는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의 재조합이나 세포융합다이 같은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분야나 환경 분야에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응용되고 있고 또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해야 되고 또 행여나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여하히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여러 생명공학 육성법 등이나 이런 다양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법률에서 대강의 규정들을 두고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 중앙행정기관에게 이런 생명공학 기술의 보존, 육성, 관리 이런 임무들을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